한 백만장자가 정원에서 딸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길거리 아이를 보고 그 자리에서 내쫓습니다. 며칠 후 그는 소녀가 더 이상 웃지 않고 말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딸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는 소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이 소년이 침입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결과를 보려면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마치 황금 세장과도 같았다. 그 안에는 6살 소녀 서하윤이 휠체어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멀리 있는 별들처럼 반짝였다. 하윤아, 약 먹을 시간이야. 간호사 김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하루는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다.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아침 식사와 약 복용 9시부터 11시까지 홈스쿨링, 점심 식사 후에는 물리치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아빠는 언제 와요? 하윤이 물었다. 곧 오실 거야. 회의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 미영이 대답했다. 강태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CEO였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딸의 생활도 그의 회사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하윤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다. 하윤의 방은 마치 작은 병원 같았다. 최신식 의료 장비들, 감시 카메라, 공기청정기, 모든 것이 그녀의 건강을 위해 존재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포옹이나 진심 어린 미소였다. 하윤아, 저녁 먹기 전에 잠깐 정원에 나가볼까? 미영이 제안했다. 하윤의 눈이 반짝였다. 정원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새들의 지저귀임을 들을 수 있었고 꽃들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미영이 하윤의 휠체어를 밀고 정원으로 나갔다. 봄바람이 살랑거렸다. 하윤은 손을 뻗어 떨어지는 벚꽃 잎을 잡으려 했다. 미영 언니, 저기 봐요. 하윤이 갑자기 소리쳤다. 정원 담장 틈으로 한 소년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워진 옷.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다. 그는 하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안녕. 소년이 손을 흔들었다. 하윤은 깜짝 놀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 휠체어부터 먼저 보았다. 하지만 이 소년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 누구야?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민호야. 너랑 같이 놀고 싶어서 왔어. 미영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하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고는 잠시 망설였다. 같이 놀자고?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저기 꽃들이 예쁘다. 같이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민호가 말했다. 그 순간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소리였다. 미안해, 나 이제 가봐야 해. 내일 또 올게. 민호가 말했다. 소녀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환상처럼. 그날 밤 하윤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처음으로 친구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다음 날 하윤은 아침부터 창밖을 내다보았다. 민호가 정말로 다시 올까? 아니면 어제의 만남이 그저 꿈이었을까? 하윤아, 오늘은 컨디션이 어때? 물리치료사 박 선생님이 물었다. 좋아요. 오늘은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윤이 대답했다. 물리치료는 늘 고통스러웠지만 오늘은 달랐다. 하윤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하윤은 또다시 정원으로 나갔다. 그리고 정확히 어제와 같은 시간 담장 틈으로 민호가 나타났다. 약속했잖아. 다시 올 거라고.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민호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담장 틈을 통해 하윤에게 다가왔다. 자, 이거 봐. 내가 오늘 길에서 발견한 마법의 돌멩이야. 민호가 반짝이는 작은 돌을 하윤에게 건넸다. 하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돌멩이를 살펴보았다. 평범해 보이는 돌이었지만 햇빛에 비추면 은은하게 빛났다. 이게 마법의 돌멩이라고? 하윤이 물었다.
응, 이 돌멩이는 특별해. 네가 걷게 해줄 거야.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난 걸을 수 없어. 누가 그래?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단. 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었다. 수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했던 말들과는 달랐다. 민호의 말에는 순수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며. 너는 어디서 왔어?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녀. 때로는 공원 벤치에서 자기도 하고 때로는 친절한 사람들이 재워주기도 해.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하윤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에게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민회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럼 밤에는 추워? 하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난 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자. 그리고 길고양이들이 내 친구야. 어제는 검은 고양이가 내 옆에서 잤어.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자신이 보았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고 하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내일도 올 거야? 헤어질 시간이 되자 하윤이 물었다. 당연하지. 내일은 더 특별한 마법의 돌멩이를 가져올게. 민호가 약속했다. 그날 밤 하윤은 베개 밑에 민호가 준 돌멩이를 고이 넣어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가 움직이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민호와 함께 정원을 달리고 있었다. 태우는 피곤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도 끝없는 회의와 결정들로 가득 찬 하루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들이 가득했지만 문득 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더 빨리, 더 빨리. 하윤의 즐거운 목소리가 정원에서 들려왔다. 태우는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낯선 소년이 하윤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돌고 있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소년, 흙먼지 묻은 맨발, 그의 딸과 함께 있는 거리의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태우가 격분하며 정원으로 뛰어나갔다. 미영은 그 소리에 놀라 얼어붙었다. 회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당장 이 아이를 내보내세요. 태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빠, 안 돼요. 민호는 제 친구예요. 하윤이 울먹이며 외쳤다. 하지만 태우는 이미 민호의 팔을 잡고 정원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민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하윤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태우가 차갑게 말했다. 아빠, 제발요. 민호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하윤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하윤아, 넌 아직 어려서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야. 이건 다 널 위해서야. 아니에요. 아빠가 다 망쳤어요. 하윤이 소리쳤다. 그날 이후로 하윤은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물리치료 시간에도 침묵만이 흘렀다. 하윤의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졌고 더 이상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태우는 사무실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딸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윤이 저렇게 행복하게 웃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회장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정원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민호는 하윤에게 돌멩이를 건네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웃고 있었다. 어떤 장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할수록 태우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는 다른 카메라의 영상도 확인했다. 거기서 그는 민호가 밤늦게 식당 뒤편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발견했다. 작은 소년이 남은 음식을 찾아 헤매는 모습에 태우의 가슴이 아팠다. 김 비서, 저 아이를 찾아주세요. 태우가 말했다. 네? 그 거리의 소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능한 빨리 찾아주세요. 그리고 깨끗한 옷도 준비해주세요. 필스.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윤의 방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틀 후 태우는 마침내 민호를 찾았다. 소녀는 지역 식당가 뒤편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작은 종이 상자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민호야. 태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민호는 놀라서 일어났다. 도망갈 준비를 하는 듯했다. 기다려. 도망가지 마. 내가 사과하고 싶어. 태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태우를 바라보았다.
하윤이는 괜찮아요. 태우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호의 첫 걱정은 하윤이었다. 하윤이는 네가 많이 보고 싶어 해. 나는 큰 실수를 했어.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올래?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괜찮아요? 응.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할게.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태우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민호의 어깨에 둘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양복 입은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다. 하윤이를 웃게 하고 싶었다는 것, 마법의 돌멩이로 희망을 주고 싶었다는 것. 편지는 어디 있니? 태우가 물었다. 정원 담장 틈에 숨겨뒀어요. 매일 새로 썼는데 아저씨가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하윤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호를 본 순간 하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민호야, 하윤이 소리쳤다. 하윤아, 보고 싶었어. 민호가 달려가 하윤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태우는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랜만에 딸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집이 얼마나 차갑고 적막했는지 깨달았다. 아빠, 하윤이 불렀다. 응?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태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하윤을 안았다. 미안해 아가, 아빠가 잘못했어. 민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새로운 마법의 돌멩이였다. 이건 특별한 돌멩이야. 가족을 위한 마법이 담겨 있어. 민호가 말했다. 태우는 그제서야 담장 틈에 꽂혀있던 편지들을 떠올렸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원 담장을 확인해 주세요. 거기 편지들이 있을 겁니다. 잠시 후 구겨진 종이들이 태우의 손에 들려졌다. 서툰 글씨로 쓰여진 편지들. 매일매일 하윤을 위해 그리고 양복 입은 아저씨를 위해 쓴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윤이가 웃으면 세상이 더 예뻐져요. 제가 하윤이를 매일 웃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태우는 편지를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아침 식사 시간이 달라졌다.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시계 소리만 들리지 않았다. 대신 민호의 제잘거림과 하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웠다. 오늘은 물리치료 날이지? 민호가 하윤에게 물었다. 하윤은 평소와 달리 밝게 대답했다. 응, 오늘은 네가 같이 있어줄 거지? 태우는 신문 너머로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며칠 사이에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병원 같은 냉랭함은 없었다. 회장님, 민호 군의 등교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그는 근처 초등학교를 방문해 민호의 입학 수속을 마쳤다. 처음에는 서류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시 보호자 자격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민호야, 내일부터 학교에 가면 어떨 것 같아? 태우가 물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학교요? 정말 학교에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 또래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다녀야 해. 민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전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다른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죠? 하윤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민호야. 넌 정말 착하고 재밌는 아이야. 모두가 널 좋아할 거야. 그래도 글씨도 잘 못 쓰고. 태우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민호야, 우리가 도와줄게. 방과 후에는 하윤이의 가정교사 선생님이 너도 가르쳐 주실 거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하윤의 물리치료 시간이 되었다. 이번에는 민호도 함께 치료실로 들어갔다. 자, 하윤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해볼까? 박 선생님이 말했다. 평소라면 겁을 내던 하윤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민호가 건네준 마법의 돌멩이를 꼭 쥐고 있었다. 왜, 하윤아, 할 수 있어. 난 네가 해낼 거라고 믿어. 민호가 응원했다. 하윤은 평행봉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발 또 한 발. 와, 하윤아, 정말 대단해. 민호가 환호성을 질렀다. 태우는 치료실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문가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민호가 해냈다. 하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이다. 치료가 끝난 후 태우는 민호를 불렀다. 내일 학교에 입을 교복이랑 가방을 사러 가자.
민호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지.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 말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우는 자연스럽게 민호를 안아주었다. 처음으로 느끼는 아버지의 품이었다. 하유는 휠체어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마법의 돌멩이가 꼭 쥐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거울 앞에 서서 새 교복을 바라보았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흰 셔츠, 단정한 바지, 그리고 빨간 넥타이까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민호야, 준비됐니? 태우가 문을 노크했다. 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우가 방에 들어와 민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좀 긴장하지 마. 첫날이라 모두가 긴장하는 건 당연해.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하윤이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와, 민호야, 정말 멋있다. 민호는 수줍게 웃었다. 새로 산 가방에는 반짝이는 필통과 공책들이 가득했다. 선생님께 드릴 편지 잊지 않았지? 태우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에는 그의 특수한 상황과 학업 수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방과 후에 운전기사 아저씨가 데리러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태우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호는 조용했다. 창밖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보였다. 모두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걸어가고 있었다. 민호야, 하윤이 불렀다. 응? 이거. 하윤이 작은 돌멩이를 건넸다. 이번엔 내가 너에게 주는 마법의 돌멩이야. 용기가 필요할 때 꼭 쥐고 있어.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고마워, 하윤아. 학교에 도착하자 교감 선생님이 그들을 맞이했다. 환영합니다, 민호 학생. 태우는 교감 선생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돌봐주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약속했다. 드디어 교실 앞에 섰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긴장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태우가 민호의 등을 살짝 밀어주었다. 교실 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님이 민호를 소개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친구가 우리 반에 오게 되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교실 앞으로 나갔다. 주머니 속에 돌멩이를 꼭 쥐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민호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공부할 거예요. 모두 잘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말했다. 네,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호가 자리에 앉자 옆자리 아이가 말을 걸었다. 안녕, 나는 준호야. 우리 친구하자.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주머니 속의 돌멩이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호는 하윤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들려주었다. 수학 시간에 있었던 실수,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이야기, 급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태우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그의 집에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집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기계 같은 생활이 아니었다. 대신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한 생활이 자리 잡았다. 오늘은 내가 받아쓰기에서 80점을 받았어요. 민호가 시험지를 들고 들어왔다. 태우는 냉장고에 붙일 자석을 찾았다. 이제 냉장고 문은 민호의 시험지와 하윤의 그림으로 가득했다. 정말 대단하다. 처음에 비하면 엄청 발전했어. 태우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윤도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아빠, 저도 보여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하윤에게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떨리는 다리로 평행봉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다. 하윤아, 민호가 환호성을 질렀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태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민호는 하윤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하윤은 민호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민호야, 이 수학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하윤이 설명했다. 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윤이는 정말 똑똑해.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쳐. 태우는 서재 창문으로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보완이었다. 하윤은 민호에게 학업적 도움을 주고 민호는 하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어느 날 민호의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강 회장님, 민호의 발전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기초학습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반에서 중상위권에 들어섰어요. 태우는 자부심을 느꼈다. 민호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호는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특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잘 돕습니다. 마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태우는 아이들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민호는 바닥에 앉아 하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공주는 마법사의 도움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대. 하지만 진짜 마법은 공주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야. 하윤은 졸린 눈으로 미소 지었다. 민호야, 넌 나의 마법사야. 태우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예전에는 돈으로 최고의 의료진과 치료법을 찾아다녔지만 정작 하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려 새로운 봄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회장님, 민호군을 찾아온 손님이 계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응접실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민호와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호의 삼촌입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민호의 어머니, 제 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태우는 말없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삼촌은 택배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다. 2명의 고등학생 자녀가 있었고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민호를 돌볼 수 있다고 했다. 민호는 지금 매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그때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하윤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돌고 있었다.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태우가 창밖을 가리켰다. 민호는 하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삼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회장님, 저는 민호를 데려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삼촌이 천천히 말했다. 태우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가 여기서 행복해 보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요. 삼촌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민호의 친권 포기 신청서입니다. 제 동생 민호 어머니의 서명도 받아왔습니다. 태우는 말을 잃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삼촌이 계속했다. 가끔 민호를 볼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민호에게도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삼촌이 일어섰다. 민호를 잘 부탁드립니다. 태우는 삼촌을 배웅하며 창밖을 다시 보았다. 민호와 하윤은 여전히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오늘이 그들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날이 될지를. 그날 저녁 태우는 민호를 서재로 불렀다. 민호야, 오늘 내 삼촌이 다녀갔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저를 데려가려고 하셨나요? 태우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아니야, 오히려 네가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하셨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반. 그럼 이제 넌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될 거야. 민호는 태우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하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오늘 밤은 특별한 마법의 돌멩이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다. 입양 절차가 시작되면서 가족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다. 사회복지사의 방문, 상담, 그리고 끝없는 서류 작업이 이어졌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아빠, 이게 뭐예요? 민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았다. 태우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건 내가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한 서류들이야. 이렇게 많은 종이가 필요해요? 응. 중요한 일일수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거든.
하윤이 휠체어를 밀며 다가왔다. 민호야, 이제 진짜 오빠가 되는 거야?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응, 이제 널 더 잘 지켜줄 수 있어. 그날 오후 사회복지사가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민호와 단독 면담이 있었다. 민호야, 여기서 행복하니? 사회복지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네, 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하윤이는 제가 지켜주고 싶은 동생이고 아버지는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학교 생활은 어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못해서요. 하지만 하윤이가 도와줬고 아버지는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이제는 반에서 중간은 하는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면담이 끝나고 사회복지사는 태우를 따로 불렀다. 민호가 정말 잘 적응하고 있네요. 처음 보고받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아이예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민호가 우리 가족에게 준 것이 더 많습니다. 하윤이의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네,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워하세요. 민호가 온 뒤로 하윤이의 의지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저녁이 되자 가족은 정원에 모였다. 날씨가 좋아 바깥에서 식사하기로 한 것이다. 와, 별이 정말 많이 보여요. 하윤이 감탄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예전에 난 저 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잠들곤 했어. 이제는 하윤이랑 이야기하면서 잠들 수 있어서 좋아. 태우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아내가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했다. 아빠, 이제 우리 모두 같은 성을 쓰는 거예요? 하윤이 문득 물었다안 그래. 민호도 이제 강민호가 되는 거야.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강민호. 그는 새로운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어때? 마음에 들어? 태우가 물었다. 네, 정말 좋아요. 아버지. 민호가 처음으로 태우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태우는 말없이 민호를 안았다. 때로는 말보다 포옹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학교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민호의 반에서는 동화 구연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직접 쓴 이야기를 발표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설명했다. 민호는 고민에 빠졌다. 글쓰기는 여전히 그의 약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다. 하윤아, 나 도와줄 수 있어? 민호가 집에 돌아와 물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민호는 학교 축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난 우리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윤의 눈이 커졌다. 우리 이야기? 응. 휠체어를 탄 공주님과 길거리의 마법사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이야기.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이후 며칠 동안 아이들은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윤은 민호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고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이렇게 하면 어때? 하윤이 제안했다. 마법의 돌멩이는 사실 사랑이었다고 쓰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야. 태우는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조용히 담임 선생님께 연락했다. 민호의 발표 때 하윤이도 참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네요. 드디어 발표회 날이 되었다. 하윤은 처음으로 학교를 방문했다. 교실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다. 다음은 강민호 학생의 발표입니다. 선생님이 애나운스했다. 민호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다. 그는 하윤을 바라보았고 하윤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제 이야기는 마법의 돌멩이입니다. 민호가 말을 시작했다. 이야기가 펼쳐질수록 교실은 조용해졌다. 민호는 자신과 하윤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풀어냈다. 길거리에서 살던 소년과 휠체어를 탄 소녀가 서로를 만나 희망을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진정한 마법은 돌멩이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몇몇 학부모들은 눈물을 훔쳤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하윤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비록 몇 걸음이었지만 그녀는 혼자의 힘으로 민호에게 다가갔다. 교실은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이번에는 더 크고 따뜻한 박수였다. 태우는 뒷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호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족과의 생일이었다. 하유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다. 아빠, 민호 오빠한테 줄 선물 생각해뒀어요. 하윤이 태우를 불렀다. 그래? 어떤 선물인데? 비밀이에요. 하지만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태우는 감동했다. 그의 딸이 이렇게 세심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며칠 후 민호의 생일 아침이 밝았다. 생일 축하해, 민호야. 하윤이 휠체어를 밀며 민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잠에서 깨어나 놀란 듯 방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풍선과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게 다 나를 위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하지, 오빠의 첫 생일인걸. 하윤이 웃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는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형형색색의 과일과 케이크, 그리고 특별히 주문한 생일 상차림. 자, 이제 선물 시간이야. 태우가 말했다. 민호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생일 선물들을 하나씩 풀어보았다. 태우가 준비한 새 자전거, 학용품, 그리고 옷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선물이 아직 남았어. 하윤이 말했다. 하윤은 태우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어가 민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민호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그동안 민호가 하윤에게 주었던 모든 마법의 돌멩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특별한 편지가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오빠에게 이 돌멩이들은 정말 마법이 있었어요. 오빠가 준 이츠 돌멩이마다 제 마음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이제는 제가 오빠에게 이 마법을 돌려주고 싶어요. 오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빠의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동생 하윤 올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윤아, 고마워. 하윤은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오빠가 있어서 나도 행복해. 태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몰래 꺼내 보았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날 오후 민호의 친구들이 생일 파티에 찾아왔다. 처음으로 열리는 민호의 생일 파티였다. 우와, 내 동생 정말 귀엽다. 친구들이 하윤을 보며 말했다. 민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우리 하윤이가 제일 귀여워.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어놀았고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다. 하윤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휠체어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다. 밤이 되어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호는 하윤의 방을 찾았다. 하윤아, 자고 있어? 아니, 아직 안 잤어. 게이스. 민호는 하윤의 침대 옆에 앉았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정말? 다행이다. 하윤이 웃었다. 이제 나도 진짜 생일이 생겼어. 그리고 진짜 가족도. 가을이 깊어가면서 하윤의 물리치료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의사 선생님들은 하윤의 진전에 놀라워했다. 하윤이가 보여주는 의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주치의가 태우에게 말했다. 이제는 보행기 없이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하윤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천천히 진행해야 해. 서두르면 안 돼. 민호는 하윤의 새로운 도전을 돕기로 했다. 매일 방과 후면 하윤과 함께 연습했다. 하윤아, 내 손을 잡아. 민호가 말했다. 하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민호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 발, 또 한 발. 하윤이 중얼거렸다. 잘하고 있어. 넌 할 수 있어. 민호가 응원했다. 태우는 문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걱정이 뒤섞였다. 하윤이 넘어질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가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하윤은 특별한 결심을 했다. 아빠, 저 학교에 가고 싶어요. 태우는 놀랐다. 학교? 네, 민호 오빠처럼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하윤의 건강을 위해 홈스쿨링을 고수해왔지만 이제는 그녀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정말 그러고 싶니? 네, 저도 이제 할 수 있어요. 민호 오빠가 있잖아요. 민호는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하윤이 잘 돌봐줄게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알았어. 선생님들과 상담해보자. 며칠 후
태우는 하윤과 함께 학교를 방문했다. 교장 선생님은 하윤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우리 학교에는 이미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하윤이가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하윤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학교를 둘러보았다. 교실, 도서관, 운동장,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여기가 내가 공부하는 교실이야. 민호가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네와 정말 좋다. 하윤이 감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윤은 계속 학교 이야기를 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아빠 감사해요. 하윤이 갑자기 말했다. 왜? 이제 더 이상 저를 유리상자 안에 가두지 않아서요. 태우는 가슴이 찡해졌다. 그동안 그는 하윤을 너무 과보호했던 것일까? 그날 밤 태우는 오랜만에 아내의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 하윤이가 언젠가는 자신의 날개를 펼치길 바라요. 세상은 위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경이로운 곳이니까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그는 아내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하윤의 첫 등교일이 밝았다. 새 교복을 입은 하윤은 거울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윤아, 준비됐어? 민호가 방문을 노크했다. 응, 들어와. 민호는 하윤의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우와, 우리 하윤이가 진짜 학생이 됐네. 태우도 하윤의 방에 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걱정이 함께 어려 있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하윤이 잘 돌볼게요. 민호가 약속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는 특별한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윤의 첫 등교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긴장되니? 태우가 물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하지만 설레요. 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호는 하윤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어떤 선생님이 친절하고 어떤 과목이 재미있는지, 점심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걱정 마, 우리 반 애들은 다 착해. 민호가 하윤의 손을 잡았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나와 있었다. 환영해요, 하윤아. 담임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이했다. 교실로 들어서자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하윤에게 향했다. 하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담임 선생님이 하윤을 민호의 옆자리에 앉게 했다. 수업이 시작되고 하윤은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기쁨을 느꼈다. 쉬는 시간, 여러 아이들이 하윤에게 다가왔다. 너희 정말 남매야? 닮았는데? 한 여학생이 물었다. 하윤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응, 우린 진짜 가족이야.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는 하윤을 학교 정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야. 민호가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비밀 장소가 되는 거야. 하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오빠. 오후 수업 시간 미술 선생님이 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 하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신, 옆에서 밀어주는 민호, 그리고 둘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아버지. 하윤아, 정말 예쁘게 그렸네. 선생님이 칭찬했다. 하윤의 그림 한켠에는 작은 천사의 모습도 있었다.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학교 시간, 태우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오늘 하루 어땠어? 태우가 물었다. 정말 좋았어요. 내일도 학교에 오고 싶어요. 하윤이 대답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재미있었던 수업 이야기, 급식 이야기. 태우는 룸미러로 뒷좌석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하윤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민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우리 딸이 드디어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태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체육 시간에 하윤이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다. 하윤아, 민호가 급히 달려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하윤의 자신감이 크게 흔들렸다. 그날 이후 하윤은 걷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아요. 하윤이 물리치료 시간에 말했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윤을 지켜보았다. 그는 하윤의 용기를 되찾아주고 싶었다. 하윤아, 기억나? 네가 처음으로 걸었을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넘어지는 건 누구나 겪는 거야. 나도 자전거 배울 때 몇 번이나 넘어졌는데. 태우도 딸의 변화를 걱정했다. 그는 의사와 상담을 했고 심리 상담도 시작하기로 했다. 어느 날 민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하윤의 친구들을 모아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하윤아, 잠깐 체육관에 가보자. 민호가 제안했다. 하윤이 체육관에 들어서자 반 친구들이 모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윤아, 우리가 널 위해 준비했어. 친구들이 외쳤다. 체육관에는 작은 장애물 코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있었다. 우리도 다 눈을 가리고 걸어볼 거야. 넘어지면 다 같이 웃으면서 일어나는 거야. 민호가 설명했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장애물 코스를 걷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넘어지고 어떤 아이는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모두가 웃으며 다시 일어났다. 하윤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도 해볼래. 하윤이 조용히 말했다. 민호가 하윤의 손을 잡았다. 내가 옆에 있을게. 하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주위에는 그녀를 응원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한 발 또 한 발 하윤은 앞으로 나아갔다. 중간에 한번 비틀거렸지만 민호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났다. 와, 하윤이가 해냈다.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날 이후 하윤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더 이상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빠, 고마워. 하윤이 민호에게 말했다. 뭐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줘서. 민호는 씩 웃었다. 그게 바로 가족이잖아. 태우는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민호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윤의 마음을 열어준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 하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입양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법원 심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태우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밤을 지새웠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민호가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태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민호야, 왜 아직 안 자고? 저도 잠이 안 와서요. 민호가 태우의 책상 앞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민호야,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긴장되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법원에서. 태우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법원의 판결은 그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다른 어른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하면 어떡해요? 태우는 민호를 안아주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와 하윤이가 있잖아.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하윤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다. 나도 잠이 안 와서. 하윤이 쑥스럽게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다. 한밤중에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정원에 나가볼까? 태우가 제안했다.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다. 민호는 예전처럼 별들을 가리키며 이야기했다. 저기 봐요. 저 별들이 하나의 가족이에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작은 곰자리. 하윤이 물었다. 오빠는 예전에 정말 별들이랑 이야기했어? 응, 외롭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태우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도 저 별들처럼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되자. 다음 날 태우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소풍 가자. 태우가 제안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들은 도시 근교의 공원으로 향했다. 태우는 오랜만에 직접 도시락을 준비했다. 비록 모양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공원에서 하윤은 친구들을 만났다. 민호는 하윤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친구들과 함께 놀았다. 아빠, 우리 사진 찍어요. 하윤이 제안했다. 태우는 카메라를 꺼냈다. 찰칵찰칵 행복한 순간들이 사진 속에 담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윤이 물었다. 우리 가족이 좀 특별한가요? 태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특별해. 하지만 그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선택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그날 밤 태우는 아내의 사진 앞에 촬영한 사진들을 놓았다.
여보, 우리가 만든 새로운 가족을 보세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족이 되었죠? 창밖에서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법원 심리날이 되었다. 태우는 아침 일찍부터 긴장된 모습으로 양복을 입었다. 민호도 새로 산 정장 차림이었다. 긴장되니? 태우가 넥타이를 매주며 물었다. 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민호가 대답했다. 하유는 학교에 가야 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법원에 함께 가기로 했다. 그녀도 새 원피스를 입고 준비를 마쳤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빠, 하윤이 불렀다. 응? 오늘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마법의 돌멩이한테 부탁했거든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도 주머니 속의 돌멩이를 꼭 쥐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판사님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은 강민호 군의 입양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사회복지사가 먼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민호가 새로운 가정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상세히 설명했다. 민호 군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호의 담임 선생님이 화상으로 증언했다. 민호는 학급에서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특히 다른 친구들을 돕는 데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여동생을 향한 그의 사랑과 보호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우가 증언대에 섰다. 민호는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입양하려는 아이가 아닌 이미 저의 아들이고 하윤이의 오빠입니다. 판사는 민호에게도 물었다. 민호 군, 이 가정에서 행복한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을 만났어요. 아버지는 저를 아들로 받아주셨고 하윤이는 제가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동생이에요. 잠시 심리가 중단되고 모두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다.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다. 본 법원은 강태우 씨의 민호군 입양을 승인합니다. 이제부터 민호군은 법적으로도 강민호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윤이 먼저 소리를 질렀다. 만세엠 태우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민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하윤이 말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거죠? 태우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가족이었어. 다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게 된 거지.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걸 해요. 하윤이 제안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걸로 하자. 태우가 웃으며 말했다. 민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법원의 결정 이후 태우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몇 주 동안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아,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놓으렴. 태우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하윤이 궁금해했다. 비밀이야. 하지만 분명 너희들이 좋아할 거야. 주말이 되자 태우는 아이들을 채태웠다.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교회로 향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태우가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차가 멈췄다. 눈앞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이 보였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윤이 물었다. 우리의 새 집이야. 태우가 대답했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태우는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은 이미 가구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와, 하윤이 감탄했다. 1층은 완전히 베리어 프리로 설계되어 있었다. 넓은 복도, 낮은 싱크대, 휠체어가 쉽게 다닐 수 있는 문, 모든 것이 하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하윤아, 이리 와봐. 태우가 뒷마당으로 안내했다. 뒷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한켠에는 특별히 설계된 재활 운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제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어. 하윤이 기뻐했다. 민호야, 내 방도 보여줄게. 태우가 2층으로 안내했다. 민호의 방은 창가에 작은 책상이 있었다. 창 밖으로는 밤하늘의 별들을 잘 볼 수 있었다. 아버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음에 드니?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윤의 방은 1층에 있었다. 밝은 색상의 벽지와 예쁜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다. 이건 내 작업실이야. 태우가 옆방을 보여주었다. 하윤은 놀랐다. 방 안에는 이젤과 그림 도구들이 가득했다.
아빠가 네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 태우의 서재는 2층에 있었다.